제목 유형이죠. 여러분 제목 유형을 푸는 연습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갈게요. 글의 핵심 소재 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두 문장에 주로 있거나요. 아니면은 첫 두 문장의 예시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첫 두 문장이 그냥 비유하는 게 되거나요. 그러면 뒤에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첫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두 문장에 있는 표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한 개입니다, 여러분.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로 뒤집어서 두 개를 대조할 수도 있지만 그 소재는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한 개로 보셔야 돼요. 한 글의 소재는 한 개입니다. 그 한 개를 가지고 전개하는 거니까 그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되시면 진짜 글이 다 보이실 겁니다. 그거는 꼭 명심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 찾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예전에 나눠드린 프린트죠. 그거 주제문이 되는 표현 또 넣어놨어요. 외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제문이 되는 표현을 왜 외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실 때는 그것만 일단 찾는 겁니다. 얘가 주제문이 되겠네. 여기서부터 읽어보자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는 아무리 문장의 앞에가 어려워도요. 주제문이 되는 표현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잡고요. 나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이 되는 표현은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때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가면서 요 문장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시험장에서는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훈련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 대입 파악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제목도 있지만 요지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주제문 찾고요. 소재 잡으면 사실은 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특히 이런 유형을 맞추시려면요. 완벽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어떻게든 해석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니까 정답에는 이게 있어야겠다 라는 거를 잡아내는 훈련이 핵심인 겁니다. 물론 이거와 딸리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려면 당연히 보시긴 해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훈련할 건 뭐냐면 요걸 바탕으로 정답을 찍어보는 훈련을 할게요. 총 28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28문제를 풀려면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못 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간을 많이 안 줬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나는 어떻게 보고 답을 찍을 것인가. 여기서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문을 읽을 때 항상 하지 말으셔야 될 거 시험에서 빨리 읽어야지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 그 시험도 그르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영어는 빨리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5분이 남고 두 지문이 남았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어떻게든 5분 동안 두 지문을 다 읽고 다 맞으려고 하시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이러면 다 틀려요. 여기 있는 거를. 이때는 여러분 3분 동안 이 문제를 풀고요. 아니면 4분 동안 이 문제를 풀고 1분 동안 얘를 한 번으로 찍는 겁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이거 다 맞고 여기서 하나 걸리면요. 어차피 다 맞는 애랑 한 개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시험을 잘 보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제가 시간을 촉박하게 드려도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읽힐 거예요. 그러면 빨리 풀려고 하시면 그냥 쭉 보다가 뭐지 이러다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영어 지문 읽으실 때요. 빨리 풀려고 해서 풀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포괄적인 선지, 세부적인 선지란 말이 있죠. 요게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포괄적인 선지가 정답이고요. 어떨 때는 세부적인 선지가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보시는 거냐면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얘랑 있을 때요. 얘가 더 포괄적이고 얘가 세부적이면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지문을 전개하는 건지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는 건지 라는 거를 문장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정답은 얘가 되고요. 만약에 얘가 하나의 설명의 수단에 불과하면 정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훈련이에요. 정답이 얘가 왜 안 되고 얘가 왜 되는지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 관계만 잡아내셔서 제목 문제를 혼자 푸실 때도 그때 그냥 풀던 대로 답을 찍는 게 아니라 지문에 이게 있으니까 정답은 얘보단 얘겠네 라는 거를 잡아가는 훈련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선지들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선지들은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가 답이 없으면 걔가 답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은요. 무조건 얘밖에 안 되는 것을 찾는 게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 구별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씩 풀게요. 앞에 부분은요. 그래서 가톨릭대 22번이랑 가톨릭대 33, 34 중에 34번 문제가 제목 문제거든요. 자, 요걸요. 지금 제가 시간을 3분 드릴게요. 2분 30초에서 3분 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서 풀 수 있는 걸 딱 풀어보세요.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정답 찍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22번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답을 찍으실 때 이제 헷갈린 선지들이 뭐가 있을 만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게 두 개가 헷갈릴만 해요. 요거 두 개가 헷갈릴만 합니다. 3번이랑 4번 선지가 충분히 헷갈릴 만한 선지예요. 4번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자, all 들어가 있는 뭐죠? 모든 증거들이 시사한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주제랑 비슷한 거죠. 가까운 거죠. 모든 증거들이 시사해 준다는 거죠. 자, 잉글리시의 위치입니다. 바로 글로벌 랭귀지로서의 잉글리시의 위치죠. 국제적인 언어로서의 위치가요. going to become stronger 라고 돼 있죠. 더 강력해지게 될 거다라는 거를 시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 해석기 얘기죠. 해석권이 계속 발달한다. 그래서 잉글리시의 위치가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by the time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죠. 자, 그 automatic translation이요. 성장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communicative medium, 자, 어떤 의사소통하는 매체로서 발전하면서가 되는 거죠. 그 포지션은요. 자, 난공불락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잉글리시의 위치는 위협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영어의 위치가 더 확고해질 거라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게요. 매우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진주어죠. 매우 흥미로우니까 여기도 중요하겠죠. 자, 보는 것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생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어떤 글로벌 랭귀지의 존재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수요를요. 세계에서 트랜스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없앨지 아닐지요. 아니면 뭐뭐일지 아닐지죠. 그 자동적인 어떤 트랜스레이션의 경제학이요. 약화시킬 거라는 거죠. 바로 언어 배움의 비용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요. 후자가 이제 쓸모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 문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지금 해석기가 발달을 하죠. 그 영어의 위치가 더 올라가죠. 국제 언어로서. 그러면은 그 영어의 위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를 배우겠죠. 그러면은 그 영어의 위치가 어차피 다 영어를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트랜스레이션 서비스가 필요가 없을지, 다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트랜스레이션 서비스가요. 언어의 배울 필요성을 없앨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지금 필자는 이 언어의 위치와 그 다음에 기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 해석 기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위치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니까요. 국제 언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영어를 아니까 더 이상 해석기가 필요가 없어질지, 아니면 해석기가 너무 발달하니까 더 이상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가면요. 자, end of language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 해석과 언어 배움의 끝이라고 말하면요. 얘는 해석기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를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를 다 포함하지 못하죠. A or B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여길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찍을 때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4번까지 헷갈리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언어가 얘네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언어가 이제 해석의 필요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잡으면요. 기계가 발달해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언어가 발달해서 기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가 나와야겠죠. 근데 얘는 하나밖에 안 남고 있죠. 그래서 둘이 싸운다가 되는 겁니다. 기술과 글로벌 랭귀지가 싸우는 게 되는 겁니다. 정답을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4번을 담기에는 하나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3, 34번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첫 문장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핵심을 말씀드리는데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랬죠.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driving your car 이러고 쭉 보면서 자동차 얘기구나라고 하시면요. 항상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뒤에 내려가면요. 머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 내려가면 이제 머신에 대한 얘기로 쭉 바뀌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그 스타트업이 희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빅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 딥 러닝에 있어서 딥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요. 포커스, 집중하는 거죠. 더 일반적인 소리 패턴에 집중한다가 되는 겁니다.